조선 역사 속에서 늘 회자되는 악녀들이 있습니다. 숙종시대의 장희빈, 그리고 연산군 시대의 장녹수입니다. 이 두 인물은 모두 판무파탈이라는 이름 아래 역사에 기록되었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두 사람의 상황과 위치는 크게 달랐습니다. 특히 장녹수의 경우 그녀는 과연 연산군을 타락시킨 악녀였는지 아니면 시대와 정치가 만든 희생양이었는지를 두고 지금도 많은 논란이 이어집니다. 장녹수는 흔히 천민 출신의 여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양반이었으나 어머니는 천민이었기에 그러니까 혼혈 출신로 불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출신 배경은 조선시대 신분 사회에서 크게 불리한 조건이었죠. 게다가 장녹수는 궁궐에 들어오기 전 이미 두 번의 결혼과 출산 경험이 있었습니다. 즉, 당시 기준으로는 여성으로서의 순수성을 잃었다고 평가받았고 더구나 아이까지 두고 있었으니 양반가의 정실 부인이나 고위 후궁으로 오르기에는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그녀가 궁궐에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뛰어난 춤과 노래, 실력 덕분이었습니다. 원래는 제한대군의 간호로 있던 장녹수는 연산군의 눈에 들어 궁궐로 들어오게 되었고 곧 후궁으로 책봉됩니다. 처음에는 수건, 종사품에 오르고 이후 수경, 종삼품까지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는 중전이나 귀인처럼 높은 품계가 아니었고 사실상 큰 정치적 권력을 행사할 위치는 아니었습니다. 많은 드라마나 소설에서는 장녹수가 연산군을 미혹시켜 폭정을 부추겼다고 묘사합니다. 그러나 실록을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연산군이 진정으로 아꼈던 이는 중전 신씨와 세자 이왕이었습니다. 폐위 직전까지도 연산군은 중전을 보고 싶다라는 유언을 남겼을 정도로 신씨 중전에 대한 애정이 깊었습니다. 장녹수는 이 과정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즉, 장녹수는 연산군에게 사랑의 대상으로서 총애를 받았다기보다는 쾌락을 제공하는 존재에 가까웠습니다. 연산군은 모친 패비 윤씨가 억울하게 사사된 사건을 어린 시절부터 알고 있었고 그 한을 평생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의 폭정과 패륜적 행위는 이 개인적 상처와 성격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합니다. 따라서 장녹수가 그를 타락시켰다는 설명은 다소 과장된 면이 있습니다. 장녹수가 역사에 기록된 죄목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뇌물을 받은 것이 전부입니다. 실록에도 그녀가 조정을 흔들거나 국정을 좌지우지했다는 뚜렷한 증거는 없습니다. 물론 민간 전승에는 궁녀 전향과 수군비를 장형 80대 후 거열령에 처하도록 만들었다라는 잔혹한 사건이 장녹수와 연관되었다고 전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확실히 그녀의 주도로 벌어진 사건인지는 불명확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연산군의 폭정이 심해진 시기가 제2 마지막 2년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연산군은 11년간 제위했지만 처음 9년은 비교적 평범한 국왕의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장녹수가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던 시간은 길어야 2년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중종 반정이 일어나 연산군이 몰락하자 장녹수는 박원종이 이끄는 반정 세력에 의해 군기시 앞에서 참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민이었던 그녀의 시신은 처형된 그 자리에 그대로 버려졌고 연산군의 폭종에 분노한 군중들은 강화도로 유배가는 연산군에게 어찌할 수 없으니 장녹수 시신의 성기에 돌을 던지면서 나라의 고열이 모두 여기로 빨려 들어갔다 라고 외쳤다고 하죠. 군중들이 던진 돌이 너무 많아서 순식간에 돌무덤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이는 장녹수가 얼마나 연산군 폭정의 상징적 희생양으로 몰렸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후대 사람들은 장녹수와 장희빈을 자주 비교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위치와 영향력은 전혀 달랐습니다. 장희빈은 뛰어난 미모, 정치적 후원 세력남인 재력 있는 당숙장현을 기반으로 중전까지 올랐습니다. 그녀는 명실상부한 정치적 행위자였습니다. 장녹수는 천민 출신으로 기반이 전혀 없었으며 미모보다는 예능적 재능으로 입궁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정치적 후원도 권력도 없었습니다. 즉, 장희빈은 권력투쟁의 주체였다면 장녹수는 연산군의 곁에서 상징적으로 악녀로 몰린 객체에 불과했습니다. 연산군이 패륜적인 폭정을 저지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성종의 후궁들을 능욕하고 김처성 같은 충신을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 등은 군왕으로서의 자격을 상실케 하는 범죄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장녹수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지나친 왜곡입니다. 그녀는 분명 연산군의 곁에 있었지만 정치적 주도권을 쥔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중종 반정 이후 그녀가 가장 참혹한 방식으로 처형되고 백성들의 분노가 그녀의 시신에 집중된 것은 사실상 정치적 희생양으로서의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장녹수는 역사에서 연산군의 악녀로 기록되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권력의 중심에 있지도 않았고 큰 전횡을 행사한 증거도 희박합니다. 그녀는 단지 천민 출신이었고 연산군의 곁에 있었다는 이유로 악녀라는 낙인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장녹수를 바라본다면 그녀를 단순히 악녀로만 규정하기보다 정치적 희생양이자 조선의 신분제와 정치 구조가 낳은 비극의 인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정치에는 늘 희생양이 필요했고 장녹수는 그 희생양으로 선택된 연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